요거는 일단은 대조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랑 어떤 상황이 대조되고 있나요? 약간 비주얼 컨트래스트가 중심 소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밝기가 비주얼 컨트래스트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비주얼 컨트래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바이 위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반대야? 지금 그러면 드가 보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without contrast잖아. 그럼 그것이 없을 때는 인 거지. 얘가 없을 때는 지금 우리의 시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다시 말해서 not identify edges and forms. 그래서 뭐 어떤 모서리라던가 형태 같은 걸 구분하지도 못하고 깊이나 거리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형태라던가 깊이 같은 것들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되게 엄청나게 맑은 물 있잖아. 그런 계곡에서 가끔 사람들 죽잖아. 깊이 가늠이 안 돼가지고 확 빠져 죽는 경우들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죠. 지금 컨트래스트가 없을수록 우리는 조금 뭔가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the fear, the contrast. 얘가 존재하지 않을수록 the less able, 덜 합니다라는 거니까 여기는 괜찮죠.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able의 위치야. 우리 the less we are able이 아니라 the less able we are to 이렇게 가잖아. 뭐냐면 더 비교급 구문에서 여기에 뭐가 더 달라붙냐면은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보어 있잖아. 여기 보어가 여기 같이 묶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ble이 요로 간다라는 거. 지금 이 위치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디테일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환경을 잘 항해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위랑 얘기가 같죠. 자, 그럼 반대 상황에서 ideal visual conditions가 되겠네요. 자, 요런 거 이상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컨트래스트가 그 상대적 밝기의 컨트래스트가 아주 쉽게 구분되는 거. 그럼 위랑 앞에랑 그냥 완전 반대 상황인 거지. 여기는 지금 그러면 뭐죠? 색 대비가 컨트래스트가 잘 구분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그 빛의 근원이 굉장히 강하고 캐스트는 원래는 빛을 들이우다 뭘 던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명확한 그 그림자를 들이우는, 즉 형태 구분이 되게 쉬운 부분, 쉬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이상적인 비주얼 컨디션은 또 감정적인 그런 반응도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t the opposite end of the safe dangerous spectrum이는 뭐냐면은 지금 safe dangerous 여기에서 그 스펙트럼의 반대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 위에 같은 경우는 safe한 그 positive feeling이니까 safe한 거에 가깝겠죠. 근데 이 스펙트럼의 반대편에서는 그럼 dangerous한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where the contrast given by the range of relative brightness no longer exists. 그러면 이 밝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각적인 상황이니까 얘는 secure하다라고 봐야 돼? insecure하다고 봐야 돼? 위험한 거잖아. 그래서 insecure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omplete darkness. 그래서 완전한 어두움이나 아니면 완전히 너무너무 밝은 경우 있죠. 그래서 하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둘 다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괜찮죠. 그리고 이러한 극단의 상황은 인 거죠. 상황에서 디테일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랑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옵니다. 까지 갈 수 있죠. 구분 가능해서 여기는 그러나 안전하지만 여기는
위험하고 여기는 부정적 감정을 가져오지만 여기는 반대. 부정적 감정을 가져오지만 여기는 긍정적 감정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로직 잡을 수 있긴 하죠. 요거 답근 거 요거 이해되시나요? 해로운 그런 파동의 해로운 효과를 걸러내는 장치의 발명으로 이어지면서 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하나의 근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지금 여기도 대조 구문이죠. 뭐랑 뭐를 대조하고 있어? 뭐랑 뭐를 맞아. 그래서 지금 보면 발명과 지금 인벤션과 그다음에 여기 발견. 선생님 친구의 얘기가 생각나네. 친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되게 어렸을 때 친구가 수시 면접을 갔어.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물어봤대, 면접관들이. 근데 얘가 막 곰곰이 생각하다가 불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면접관들 그거는 발견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페이턴트가 원래 뭔가요? 특허. 예. 자, 그러면 우리 특허 주제에 대한 어떤 문제, 특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대요. 특허 문제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얘가 무엇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회전하냐면 즉 얘를 중심으로 계속 얘기가 돈다라는 거죠. Sometimes blurs distinction. 이 둘 사이의 구분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아마 뒤에는 발명에는 특허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발견에는 특허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연결이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특허 문제는 얘 둘을 구분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자연법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그런 원칙. 근데 지금 발견하는 거니까 디스커버리가 되겠네요. 요렇게 가야 되겠죠. 얘는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보십시오. 자,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어떤 전자파동의 형태가 지구의 대기를 되게 이렇게 강타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게 첫 번째 사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파동은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되게 역효과를 낳더라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서치 디스커버리를 가야 되죠. 그리고 그런 발견은 그러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왜냐면은 그러면 그거를 걸러내는 어떤 장치를 발명할 때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inventor of the filtering device로 받아주고 있죠. 아, 그럼 그 걸러내는 장치를 만든 사람은 그러면 페이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되게 좀 답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물 담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는 강조합니다. 어떤 동물의 무엇에. 자, 그러면 여기 답의 근거는 어딨나요? 여기 있죠? focuses on their exploitation. 활용이나 아니면 on the benefits human get. 그죠? 인간이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benefit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 음식 자원 아니면은 실험동물이라던가 여가에 쓰는 그런 말 이런 동물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선 일단 얘네들은 다 탈락이죠. 둘 다 가능하죠.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허용 범위 안에 있긴 하죠. 수익성이긴 하지만 실용성을 얘기하는 거긴 하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번에는 아랫부분 어떤 동물들을 펫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걔네들을 목적에 따른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그 외에 크게 사용되는 용어는 companion animal,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뭘 의미하냐? 집에 들여서 키운다는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final aim은 뭐냐면 getting companionshi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뭐 쭉 보면 consider as members of the family라고 가기도 하고 share our time 그리고 네 providing human with support, comfort, companionship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답이 이 부분이 되겠죠. relational이 되겠죠. 자, utilitarian 같은 경우는 뭐 실용주의란 뜻이니까 얘는 둘 다 활용이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안 되고 4번이 그래서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무엇으로서? 어떤 도시 정책의 도구로서, 그냥 정책 도구로서, 지금, 자, reconfiguration, 재배치, 뭐, 재구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뭘 재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얘를 보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술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문화 페스티벌의 어떤 중요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대. 뭐가 되지 않도록? 그냥 정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예술로 남겨야지 이거를 도구화하면 어떻게 상업적으로 만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러나 여기가 주제에 가깝죠. policy oriented festivals래. 자, 뭐뭐 oriented라는 거는 뭐뭐 맞아. 중심적인, 지향적인 이란 뜻이죠. 앞에 명사만 바꾸면 됩니다. 뭐 human oriented 하면은 인간 중심적인, 인간 지향적인이야. 그러면 지금 정책이 흡수되는 거를 사람들이 막으려는 노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는 이런 정책 중심적인 그 축제가 여전히 긍정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갖더라라는 거니까 이거를 나쁘게 본 건가요? 좋게 본 건가요? 되게 플러스로 본 거죠. 그러면 여기가 중심 소재가 될 수 있네. policy 여기가 중심 소재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1번에 이그노어가 돼야 되는 가장 큰 근거가 뭐야? 내용상의 근거도 있지만 얘를 놓치면 안 되죠. cannot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앞에가 부정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 어떤 페스티벌이 전략적으로 어떤 도시 지역을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여기 ignore 돼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좀 괜찮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이런 그 policy oriented festival 같은 것들은 항상 얘는 뭐였다? 전략적인 개입이었습니다. 뭐라기보다는 그냥 정말로 예술,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라기보단 다 어떤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시가 첫 번째 필름 페스티벌이죠. 그래서 이 이벤트들의 상당수가 무엇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recreational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여가의 목적이었죠. 자, 그러면 이코노믹이랑 이코노미컬이랑 차이가 뭐야? 얘는 뭐고 얘는 뭐야? 둘 다 경제적인이잖아. 근데 무슨 차이예요? 경제의 저 위에는 정말 경제학 같은 경제의, 아래는 경제학 아닌데? 네, 위에가 경제학의로 보는 게 더 맞아. 경제적인 재정적인. 근데 경제적인인데 얘는 즉 가격이 합리적인. 그래서 내가 되게 경제적인 결정을 했어 라고 할 때 좀 되게 싼 걸 샀어 이런 얘기 있잖아. 합리적인 결정을 했어. 경제적 구매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의 그 가격이 합리적인. 이코노미에서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cheap이라고 하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지? 근데 약간 그것도 막 프레스티지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 그냥 퍼스트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점점.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앞에 걸로 결국에 돈 때문에 이런 걸 만든 거야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근거는 뭘까요? Launched to prolong the tourist season. 자, 얘네가 돈이 되는 시즌인 거잖아. 얘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 페스티벌들이 만들어졌고 또 다른 것도 비슷한 이유다.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이슈를 다루기 위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의도적인 시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될 수 있죠. 가 같은 양의 에너지를 낸다라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음식은 소화되고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어떤 것보단 다른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보면 칼로리는 에너지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는 우리의 에너지 양은 픽스드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의 어떤 활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활용은 다르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 예시 나왔죠? 뭐 요거 탄수화물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틴이나 지방이나 매크로뉴트리언스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어. 다량 영양소라 그런 얘기하네요. 뭐 어쨌든 요런 것들이 칼로리를 제공해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호르몬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그랬잖아. 에너지 원에 따라서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호르몬이나 아니면 뇌 센터에. 근데 얘는 뭘 하냐? 배고픔이나 아니면 그 식사 행동에. 그래서 우리 똑같이 그 산에 갈 때 뭐 챙겨가라 그래? 물이랑 초콜릿. 왜냐면은 똑같은 칼로리로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되게 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량 에너지는 칼로리의 스탠다드한 양을 갖고 있대. 얘는 뭐랑 같은 거야? 어떤 표현이랑 같은 거예요? 스탠다드 어마운트래. 에버러지. 그치. 약간 average 평균의 얘 약간 fixed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건 same.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 왜냐면 여기 보면 프로틴 1g은 딱 4칼로리를 가진대요.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1g은 딱 4칼로리. 그 다음에 지방 1g은 딱 9칼로리. 이거를 넘어서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는 거니까 스탠다드로 볼 수 있죠. 표준 양을 갖고 있다. 자, 그러나 얘는 같지만 여기가 relevant하다. 그럼 얘 relevant는 important랑 똑같아요. 혹은 이걸 다 합쳐서 matters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relevant가 돼야 되죠. 그러나 에너지원이 중요합니다 라는 거야. 얘들아 beside는 뜻이 뭐야? 반면에. 그럼 맞아. beside는 뭐 게다가 뭐뭐 외에도 라는 뜻이죠. beside랑 구분하셔야 되죠. beside는 뭔데? 너무 쉬운 거 물어보나요? 뭐지? 뭐뭐 옆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긴 이렇게 삽입으로 보면 되겠죠. 다량 영양소 외에도 음식에는 여러 가지 합성물 혹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당신의 몸의 처리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반응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의 탄수화물이 4칼로리를 그램당 여기 지금 스탠다드하게 지금 칼로리 같은 경우는 그대로이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동일하게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죠. 동일하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시가 나왔죠? 흰 빵이랑 그 다음에 잡곡빵 있죠. 얘는 정제됐고 그리고 섬유도 다 벗겨졌죠. 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혈당 스파이크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잡곡빵 같은 경우는 덜 정제됐고 그리고 파이버도 OVOOC죠.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섬유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천히 당이 방출될 수 있게 해줍니다 라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긴 답이 그렇기 때문에 C번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5번에서는 답이 몇 번이 돼야 돼? 4번. 그죠, 4번 돼야 되죠. 칼로리 이면의 것들, 그게 뭐냐? 원천의 영향력을 밝히는 것.
거죠. 아, 영향력이 다르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본능적이라고 본 거죠. 조금 더. 자, 그래서 욕망은 욕망은 좀 본능적인 거지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무엇을 통해서? 사회관계를 통해서. 그럼 요거는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센티멘트라는 거는 지금 보면 개인의 반응뿐만 아니라 어떤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이 그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개인의 반응이란 즉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다가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사회 심리학자들이 자, come to 동사 원형은 자, come to는 뭐랑 같은 거야? become이랑 같은 거죠. 뭐뭐 하게 되다. 받아들이게 됐대요. 사회적 요소가 무엇의 가장 큰 중심 요소라고 얘기가 변했지. 감정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사회성이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하다가 후기에는 이모션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야? 사회적 요소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얘는 사회적 요소가 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라고 구분했는데 지금 구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센티멘트라는 정서라는 그 개념은 이모션이라는 개념과 덜 구분되게 되더라 라는 흐름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걸로 구분하진 않게 되고 어떻게 구분하게 됐냐라고 되면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센티멘트는 좀 더 즉각적인 거랑 구분됩니다 라고 보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long term인 거네요. 얘는 장기적인 것. 얘는 좀 즉각적인 것. 이렇게 구분하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센티멘트는 아주 오랜 기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뭐 후에? 아주 초기의 사건 이후에 즉각적인 거, 이모션 이후에 지속적인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